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유체역학 2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주차 강의 내용 기억나세요? 유체역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특별히 그 기계공학의 핵심 4대 과목이 있죠. 고체, 유체, 열, 동력학 이 네 가지를 서로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1장의 앞부분에서 이제 첫 절에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근대적인 해석 그리고 현대적인 해석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교과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현대과학의 기본 상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그 시공간에 대한 개념이 뉴턴으로 대표되는 그 개념과 또 최근 100년 아인슈타인으로 대표되는 그 시공의 개념이 다르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역학으로 다루는 것은 그 뉴턴적인 시공간 개념, 즉 시간과 공간이 서로 독립되어서 그 안에서 모든 현상이 기술된다라는 것으로 충분한 거죠. 그래서 그 뉴턴의 역학 시스템의 그 계보를 이어서 지금 기계공학을 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단위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차원과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 7개의 차원, 기본 차원이 7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기본 7개의 차원 또는 단위로부터 파생되는 파생 차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기본 차원 7개는 뭐라고 했죠? 우선 시간, 그 다음에 공간을 대표하는 거니까 길이, 시간과 길이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질량, 온도, 전류, 또 몰, 그리고 빛과 관련된 광도, 이 7가지는 다른 것으로부터 유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7가지는 그냥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최소한의 차원이라고 해서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초,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온도는 켈빈, 전류는 암페어, 몰은 몰, 그리고 광도는 칸델라라는 단위를 각각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단위가 있습니다. 뭐 압력의 단위, 파스칼, 힘의 단위, 뉴턴, 에너지의 단위, 줄, 또 일률, 파워의 단위, 와트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에 나와 있는 그 7가지의 기본 단위로부터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위를 파생 단위 또는 그 차원은 파생 차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기본 단위까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시간과 공간의 운동학과 운동역학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 단위와 관련해서 운동학과 운동역학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실제로 저희 4대 역학은 특별히 이제 운동과 관련된 동력학이나 유체역학은 이제 운동학, 운동역학을 다 같이 다룹니다. 그래서 운동학은 임의의 물리량이 있을 때 이제 그 시간과 공간, 시간과 길이 차원으로 설명되는 어떤 물리량, 이걸로 표현되는 물리량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운동역학은 말 그대로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힘 또는 질량. 힘 하면 F는 ma, 힘과 질량은 대등합니다. 대등한 그 본질적으로 대등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질량 단위가 질량이 포함된 개념, 개념을 다룬다. 그래서 질량이 포함되지 않는 그냥 시간과 길이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시간이 있겠죠.
지난 시간 하는 거 다시 빠르게 반복을 하고 이제 이어서 진도를 나갈 텐데, 시간 t, 공간 길이 l, 그러니까 미터 또는 면적이면 미터 제곱, 체적이면 미터 3승, 이게 다 공간과 관련된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속도는 이제 길이와 시간, 미터 퍼 세크. 그리고 가속도, 길이와 시간, 미터 퍼 세크 제곱 등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확산율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텐데, 확산율은 유체역학에서는 점성과 관련됩니다. 동점도라고 해요. 동점성. 운동량 확산율을 동점성이라고 하는데, 이거 단위는 미터 제곱 퍼 세크입니다. 나중에 다시 풀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운동 역학과 관련된 거는 질량 또는 힘과 관련된 거니까, 질량이 포함된, 즉 운동 역학에서 주로 다루는 개념들은 말 그대로 질량이 있겠고요. 질량 m, 이건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매스. 그 다음에 밀도 질량. 너무 작아서 안 보이려나? 어느 정도 보일 수 있겠죠. 밀도의 단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정의가 부피분의 질량. 오늘 좀 자세히 하겠지만, 그러면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미터 3승.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미터 3승. 그 다음에 힘이라는 게 있죠. 힘이란 무엇인가? 힘 F라고 쓰고, force. 힘의 단위는 F는 MA로 대표되는 그 뉴턴의 운동 법칙. 그래서 그 뉴턴 선생님의 그 공로를 기려서 단위를 뉴턴으로 합니다. 뉴턴. 그래서 그 첫자를 따서 N으로 쓰고 뉴턴이라고 발음하죠. 이것은 이제 F는 MA니까 이것은 정의라기보다도 MA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MA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래서 이건 기본 차원 세 가지로 구성한 거고, 이것은 파생 차원인 거죠. 그래서 파생 차원이 기본 차원으로 서로 호환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있습니다. 압력은 프레셔니까 P라고 쓰겠습니다. P, 압력. 압력의 정의는 뭡니까? 이것도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압력의 정의는 힘 나누기 면적. 힘 받는 면적. 그래서 force for area, 이렇게. 그러면 단위가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되겠죠. 뉴턴 퍼 미터 제곱. 그래서 이걸 그냥 이름을 파스칼로 붙이기로 합니다. 과학자 파스칼 선생님이 이 압력과 관련해서 또 지대한 공로를 했기 때문에 단위를 파스칼로 쓰고, 이건 뉴턴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도 쓸 수 있고, 또 풀어서 쓰면 여기 뉴턴에다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넣어서 또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럼 각자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에너지도 있습니다. 에너지는 E라고 씁시다. 에너지는 정의가 뭐예요? 에너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일 에너지. 그런데 우리 기계공학에서는 주로 일 에너지, 열과 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2학기 때 배울 그 연력학 시간에는, 연력학은 열과 일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 일 에너지가 처음에는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잘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니까 본질적으로는 같더라.
그래서 이걸 통합하는 개념이 이제 에너지입니다. 열과 일이 다른 것이 아니고 에너지라는 큰 틀에서 하위 구조로 들어간다. 그건데, 그래서 일 관점에서 보면 일 에너지는 힘 곱하기 거리예요. 힘을 주어서 그 방향으로 이동하면 그게 일을 했다고 봅니다. 힘을 줘서 그 방향으로 밀었다. 힘을 줬지만 이동이 안 일어났다. 그럼 일을 안 한 겁니다. 일을 안 한 거예요. 헛일 한 거죠. 헛일 한 거야. 밀었는데 움직이지 않은 거니까 힘은 갔는데 이동이 없어. 그러면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 힘 곱하기 이동 거리, x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하면 이제 힘은 벡터죠. 방향이 필요한 거니까. 또 이동도 방향이 있죠. 그래서 힘 벡터 그 다음에 도트 프로덕트라고 하죠. 벡터의 고분 두 가지가 있는데 도트 프로덕트와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는데 이 도트 프로덕트 곱하기 x 벡터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어쨌든 결과는 이제 스칼라 그냥 에너지 벡터 두 개를 도트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 또는 내적을 하면 결과는 스칼라 그 방향은 사라져요.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단위만 생각하면 뉴턴 곱하기 미터죠. 뉴턴 곱하기 미터. 그래서 뉴턴 곱하기 미터의 단위를 갖는데 이걸 또 줄여서 줄이라고 합니다. 줄은 1과 열이 에너지로 통합된다 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줄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래서 단위를 줄로 했어요. Joule, 줄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줄. 이것은 풀었으면 뉴턴 곱하기 미터. 또 이걸 풀어 쓸 수 있죠? 기본 단위로 또 풀어 써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자 해보시고 그 외에도 일률 또 운동량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배우겠지만 열역학과 관련된 즉 열과 관련된 역학이에요. 열역학과 관련된 물리량 등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온도가 있어요. 온도, 템퍼러처. 이건 이제 기본 단위죠. 기본 차원이지.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중에서도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데 내부 에너지 E라고 씁시다. E. 그 다음에 엔탈피라는 게 있어요. 엔탈피라는 것도 에너지의 한 가지 종류예요. 내부 에너지와 좀 비슷한 건데 좀 자세한 것은 2학기 때 연력학 시간에 하도록 하고 엔탈피는 H라고 쓰고요. 이것은 내부 에너지에다가 뭔가를 곱한 거예요. P 곱하기 빛체적 곱한 건데 내부 에너지를 확장한 개념이죠. 2학기 때 연력학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피라는 게 있습니다. 엔트로피 들어보셨죠? 에너지와 엔트로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너지는 우리가 많이 익숙합니다.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어요. 학문적인 용어를 벗어나서 일반적인 용어로 되었고 엔트로피도 이제 많이 일반적인 용어, 사회 용어로도 되고 있는데 엔트로피를 S라고 씁니다. 엔트로피. 그래서 엔트로피는 2학기 때 또 연력학 시간에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엔트로피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 한쪽 방향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방향성에 관한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죠. 저온에서 고온으로 자연적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성질, 그걸 비가역성이라고 해요. 양쪽으로 갔다 오는 게 가역적이다. 돌아올 수 있다. 가역적이다. 그런데 현상은 일반적인 모든 현상은 자발적으로는 한쪽으로만 갑니다. 냄새는 확산되어 가죠. 확산된 것이 다시 뭉쳐지지 않죠. 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죠. 열도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가죠. 이런 어떤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그 성질, 그거를 이제 비가역성이라고 하고 그 비가역성을 나타내는 개념이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 몰라도 2학기 때 연력학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 마력 또는 파워 이런 단위도 있어요. 마력 단위가 있어요. 마력, 1마력, 2마력, 엔진이 몇 마력이다, 펌프가 몇 마력이다, 또 몇 킬로와트다 이런 단위가 있어요. 마력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마력은 말 그대로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에서 정의가 된 건데요. 말의 힘이죠. horse power. 이건 일률이죠. 일률. 1 에너지 줄이 아니고 일률. 파워. 그래서 1마력, 1호스 파워는 746와트입니다. 그리고 또 흔하진 않지만 이제 선박의 속도는 미터 퍼 세크로 하기보다도 관습적으로 노트 몇 노트냐 KNOT 몇 노트냐 그래서 1노트는 대략 0.5 미터 퍼 세크인데 정확하게는 0.5144 미터 퍼 세크 1m의 한 절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단위들이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단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텐데 잘 이제 분류를 해서 처음이니까 지금 첫 시간이니까 이 개념들을 잘 서로 분류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주로 운동 역학과 관련된 그런 주요 개념, 질량, 밀도, 힘, 압력, 에너지, 일률, 운동량 등이 있고 또 운동학과 관련된 거 시간, 공간, 속도, 가속도, 뭐 확산율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연력학과 관련된 물리량, 온도,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등이 있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장의 3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1절에서는 시공간, 2절에서는 차원과 단위 설명드렸고 이제 1장의 마지막 절 3절은 이제 이 한 학기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원리를 나타내는 보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검사 최적과 보존 원리에 대해서 먼저 간추립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2장서부터 쭉 뒤에는 이 보존 원리, 검사 최적을 활용해서 보존 원리를 적용해서 유체의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고 문제를 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사 최적과 보존 원리. 그러면 먼저 검사 최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검사 최적이 뭡니까? 검사하는 최적이네요. 검사하는 최적. 뭔가 검사하고 싶을 때 조사하고 싶은 최적. 우리가 보통 시스템이라고도 해요. 시스템.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 그런데 영어로는 이걸 컨트롤 볼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컨트롤 제어 최적이라고도 하고 검사 최적이라고도 하는데 컨트롤 볼륨. 컨트롤 볼륨. 예를 들어 이 방 안에 있는 공기에 관심이 있다. 이 방 안에 있는 공기를 주목해서 이 방 안에 있는 공기의 밀도가 얼마고 압력이 얼마고 또 여기에 온도를 가하기 위해서 열을 넣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설명하고 싶을 때 일단 이 방 안에 있는 공기 우리가 관심 있는 시스템 얘를 이제 검사 최적이라고 불러요. 검사 최적. 그래서 검사 최적은 이 경계면을 둬야 되겠죠. 경계를 두고 이 경계 안에 있는 것을 검사 최적이라고 하죠. 검사 최적 V라고 합시다. 여기 지금 V 볼륨 컨트롤 볼륨 CV로 쓰기도 하고요. 그냥 V로 쓰기도 하고 그냥 볼륨이니까 V라고 해도 돼요. V 이 최적이 V고 요 내부 이 내부를 이제 검사 최적이라고 하는 거죠. CV. 외부는 외부, 바깥쪽 아우터, 내부 이너.
이런 걸 이제 검사 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검사 최적은 이제 2학기 때 연력학 시간에서도 이제 다루겠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최적의 질량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고 질량이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이 없을 때는 이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밀폐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이 최적에 지금 이 방 안에 공기인데 창문을 열어놨다. 그러면 창문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밀폐 시스템은 아닌 거죠. 그거는 이제 개방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은 여전히 이 방 안에 있는 공기를 보면서 이 방 안에 있는 공기의 질량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들어오는 게 얼마고 나가는 게 얼마면 방 안에 있는 공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텐데 그때 이 최적을 검사 최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검사 최적은 시스템 중에서 보통은 개방 시스템을 나타냅니다. 개방된 질량에 대해서 개방된 시스템, 오픈 시스템 또는 개방 시스템을 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 용어까지 알 필요는 없고 2학기 때 이제 연력학을 배우면 그때 할 테니까 우선은 그냥 어떤 최적이다, 관심 있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 최적을 잡고 여기에 이제 질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 질량이 들어가고 나가고 가운데 존재하고 이런 상황을 하나의 어떤 원리로 설명하는 것이 질량 보존 법칙, 질량 보존 원리고, 이 검사 최적 안에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에 관심 있으면 에너지 보존 원리, 이 질량 안에 있는 운동량, 속도 곱하기 질량이 운동량인데 이 질량 안에 있는 운동량이 어떻게 될까? 들어오는 운동량, 나가는 운동량, 또 벽에 붙이는 힘과 운동량은 비슷한 개념인데요. 서로 관련이 있는 개념인데, 그래서 어떤 임의의 물리량, 질량 또는 에너지 또는 운동량 이런 것들이 검사 최적을 그려놓고 검사 최적과 또 외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서술해 보면 보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보존이 돼요. 즉 안에 있는 것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변화량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순수하게 들어오는 거와 안에 존재하는 거의 합은 이제 항상 보존이 된다 하는 그런 보존 원리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기 전에 먼저 검사 최적에 대해서 한번 좀 음미를 해봐야 되는데, 자, 검사 최적의 성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검사 최적의 성질.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내부에 이 작은 볼륨이 델타 V라고 하면 이 검사 최적을 굉장히 미세하게 쪼개서 작은 조각들의 합으로 표현한다고 쳤을 때 이 작은 조각 델타 V라고 합시다. 저 볼륨을 최적을 잘게 쪼가 가지고 그중 하나를 델타 V라고 하면 이 작은 최적, 미소 최적 이걸 싹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싹 합하면 당연히 전체 최적이 되겠죠. 전체 최적은 미소 최적의 합이다. 이건 뭐 자명한 성질이죠. 자명한 성질이지만 그래도 한번 써본 거고, 두 번째로 면적과 관련돼서 면적 벡터. 이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면적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면적을 생각해 봐요. 표면적. 어느 표면이 있어요. 표면의 면적이 이것도 미소 면적 DA라고 해봐요. DA. 근데 이 표면에서는 표면과 방향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둥글다고 하면 지금 튀어나오는 방향들은 변하죠. 이렇게 둥글다고 했을 때 변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표면적, 미소면적 벡터라는 걸 정의한다고 치면은 미소면적 벡터, 미소면적 크기는 미소면적이고 방향은 그 면적의 수직 방향,
그 면적의 밖으로 나가는 수직 방향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이걸 n 벡터라고 하면 n 벡터, 노멀 벡터, 수직 벡터. 그러면 크기는 델타 A고 방향은 그 면에 수직한 노멀 벡터라고 하면 이게 이제 벡터로 그냥 한 번에 써주면 델타 A 벡터라고 할 수 있죠. 델타 A 벡터. 벡터는 보통 위에다 바를 붙인다고 하고요. 이건데 이걸 싹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전부 싹 더해봐. 그러면 이건 우선 지워보고 임의의 조각 표면 DA가 방향까지 고려하면 DA 벡터가 되고 이 DA 벡터를 그 표면을 다 둘러서 다 합하면 다 서메이션, 시그마가 서메이션이죠. 서메이션 i는 1에서부터 n까지 n으로 쪼갰다면 그냥 편의상 생략했는데 이걸 싹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게 벡터가 아니고 그냥 스칼라 크기만이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 DA를 이 크기를 싹 더해봐요.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더하면은 어떤 크기가 나오겠지. 그런데 크기 벡터 그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라고 해봐요. 벡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면적 곱하기 n 벡터, 이 면적 n 벡터, 이 면적 곱하기 n 벡터 해서 싹 더했어. 그럼 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0이 됩니다. 0. 0이 돼요. 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봐요. 벡터 성질 때문에 그러는데 왜? 여기에서는 n 벡터가 이쪽 방향인데 저 뒤로 가서는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벡터와 뒤에 있는 벡터 합하면 0. 이 벡터와 이쪽에 있는 0. 그래서 어쨌든 한 바퀴 삥 돌면 방향이 계속 바뀌어서 그거 표면에서의 어떤 표면 벡터 중에 하나인 면적 벡터의 합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루는 것이 검사 최적을 잡고 거기에 질량이 어느 면 방향으로 들어가고 저 뒤쪽 어디에서 나간다. 그런 상황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검사 최적 설명드렸고 검사 최적의 두 가지 성질 미소 면적의 합은 전체 면적이다. 전체 최적이다. 미소 최적의 합은 전체 최적이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미소 면적 벡터의 합은 0이다. 방향이 들어가니까. 그 두 가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 원리. 보존된다는 원리 또는 보존 법칙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보존 법칙은 질량에 대한 보존 법칙이 있고 또 에너지에 대한 보존 법칙이 있고 그다음에 운동량 모멘텀이니까 m이라고 쓰면 운동량에 대한 보존 법칙이 있어요. 그 외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물리량이 보존된다는 상황을 설정할 때는 그 물리량에 대한 보존 법칙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어요. 질량 이렇게 컨트롤 볼륨을 잡았는데 여기에 이제 개방 시스템이니까 컨트롤 볼륨은 들어가는 질량이 있고 나오는 질량이 있다고 해봐요. 들어가는 질량을 MI inlet mass 입구 그 다음에 나가는 질량 mass of exit 출구 출구로 나가는 질량이 있고 들어오는 질량이 있다. 그런데 애초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전에 애초에 이 안에 있는 질량이 M1이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M1의 질량이 있었는데 요 컨트롤 볼륨에 M1이 있었는데 처음에 M1이 있었는데 요게 MI가 들어왔어요. MI가 들어왔어. 뭐 더하기 MI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리고 M2가 나갔어. M2가 나갔어요. 그러면 나중 상태가 되겠죠. 이게 처음 상태가 M1이었는데 나중 상태는 처음 상태에서 요 1은
스테이트 시간과 관련돼요. 스테이트 1 처음 시간. 이건 나중 시간, 나중 상태. 나중 상태는 처음 상태에서 5초 후에 mi가 들어오고 me가 나갔다. 그러면 이걸 싹 더하고 빼고 해서 m2가 되겠죠. 당연하죠. 이게 보존 원리입니다. 이게 보존 원리. 정리해서 쓰면 m1 더하기 mi는 m2 더하기 m2 뭐 이렇게 써볼 수도 있어요. 처음 상태에다가 들어온 거 합은 나중 상태 더하기 나간 거의 합과 같다. 이게 보존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보존 원리를 일반화해서 쓰는 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질량에 대해서 금방 적용했는데 질량에 대해서 적용하고 에너지에 대해서 적용하고 운동량에 대해서 적용하는 보존 원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